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간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되자 복구공사를 하겠다고 속여 절대 보전지역까지 파헤쳤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은 물론 도심 지역과 가까워 인기가 높은 한라수목원 근처의 임야. 숲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인 계단형 부지가 눈에 띕니다. 이곳은 원래 깊이가 20m가 넘는 자연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부지로 쓰기 위해 매립하면서 6,000제곱미터가 넘는 자연림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63살 송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곳의 임야 500여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훼손했다. 2차례나 벌금형과 함께 복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구공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처음 훼손했던 면적의 11배나 넓은 산림을 훼손한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2,000대 분량을 이제 매립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허가 다 받아서 한다고 그러길래 큰 의심하고 이런 건 안 했었는데. 송 씨는 이곳의 지목을 임야에서 밭이나 과수원으로 바꾸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원을 주고 샀던 땅을 50억 원에 팔 수 있어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발 행위를 하려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지목 변경을 해서 투자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송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가족과 시공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시는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야외 풀장 건설로 해변 경관과 환경의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공항 주차장이 주말마다 극심한 혼잡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갈수록 그 혼잡이 심각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혁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차량 1,300여 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게 2배 가까이 확장된 제주공항 주차장. 지난해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333만 대로 확장된 지 3년 만에 1.7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절반이 넘는 764면이 렌터카 전용 주차장인 것도 혼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영세한 지역 렌터카 업체가 많은 제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공항 주차장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공항부가 그래서 렌터카 하우스를 지으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약속 설치를 해주고 공항에서 에어컨하고 해야 한 다음에 이제 와서 공항 포함 상태 되니까 당신이 나가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때문에 공항 외곽에 렌터카 공영 차고지를 설치해 셔틀버스로 승객들을 실어 날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공항에 드나들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최소한 공항에 접근하는 그 도로 중 1차로만이라도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을 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시성이 확보되도록. 공항공사는 일단 올해 말까지 차량 60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타워를 만들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혼잡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연구위원은 어제 제주학 정책포럼에서 스페인 최대의 섬 관광지인 마요르카가 난개발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1980년대 후반 관광객이 3년 만에 20%나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판기 위원은 마요르카가 1990년대부터 해안지역 건축을 규제하고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부과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악에는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하죠.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작지만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병원 회의실이 노랫소리가 흐르는 음악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 등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여 명을 구조한 파란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 구해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세 차례나 자해를 했던 김동수 씨. 환자복을 입은 김 씨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은 자신의 심정과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2주기 될 때 그 시간마다 금태 광경은 계속 기억나고 금태 광경은 계속 나는데 저는 아직도 세월호 안에 있는 그냥 김동수라서 사실 2년 전 지금쯤 많이 힘든 시기인 줄 알면서도 고통받는 남편의 아픔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제 모습이 참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차마 이해를 구하기조차 염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아픔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음악은 아름다운 치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장수의 섬 제주의 이면에는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그늘도 함께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치매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8만 6천 명, 치매 유병률은 1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9,500명으로 추정되지만 등록 환자는 5천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드러내지 못하거나 불치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원인입니다. 치매를 치료받는 확률은 한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개인병원에 2~3명밖에 안 가시고 그분들도 중간에 치매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치매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주대병원 인근에 문을 연 제주 광역치매센터에는 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종사자 교육과 치매인식 개선 홍보에 주력합니다. 제주도는 치매 관련 조례를 연내 제정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치매 정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제주가 장수의 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한 장수 그리고 활기찬 장수가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광역치매센터가 문을 열면서 고령화의 그늘인 치매 유병률을 낮추고 명실상부한 장수의 섬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덜 익은 감귤인 이른바 청귤의 판매가 올해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9월 10일까지 출하하는 청귤은 품질 검사와 출하 신고에서 제외하는 감귤 생산과 유통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 감귤도 크기와 관계없이 출하하도록 허용했고 하루에 150kg 미만의 감귤은 신고 없이 출하해 택배 등 직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낮은 품질의 소금을 정부 수매하거나 억대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고 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피해는 염전 어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3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전국 1,000여여 매 80%를 생산하는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 재갈 모 씨는 자격이 없는 소금 도매업자에게 정부 수매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도매업자는 한 가마에 3, 4천 원 상당의 저품질의 소금을 정부 수매가인 5,800원에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전 이사장은 또 소금 검사원들을 시켜 염전 어가로부터 정부 수매가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에만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원들이 전부 불만을 갖고 있어도 탁 나서서 할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안 들으면 바로 해고시켜요. 검찰은 전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하고 가담한 직원과 도매업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정부는 매년 20억여 원에 이르는 천일염 이력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팔아주는 사람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들은 어차피 힘이 없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현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합원들 1,300명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합에서 천일염을 비롯해 장비 등 다른 품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모처럼 상쾌한 공기가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어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퇴근길 염두하셔서 미리 우산을 챙기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산간에는 100mm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일부 육상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8도까지 크게 올라 있지만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낮 기온 20도를 약간 밑돌면서 한낮에도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기온 12도 나타내고 있고요.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삼척도 오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된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로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열린 국제 친선 탁구 교류대회에 참가했던 제주도 교육청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 책임자인 62살 박모 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중국 호텔 숙소에서 제주도 교직 동호회 회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도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등 구호 조치를 안 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관광지 사무소에서 인건비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56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징역 4월 선고유예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돼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자격 정지형으로 낮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으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통신호가 제어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얻어 신호 제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 2도, 3도 노영 119센터와 서부소방서 대정 119센터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주변 교차로의 신호등이 1분 30초간 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래산 하우스 감귤이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3일부터 수확된 서귀포시 남원지역 하우스 감귤이 제주 감귤 통합 브랜드 귤로 장생으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하우스 감귤은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극조기 가온으로 재배됐고 본격적인 출하는 5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색깔과 냄새가 없어 최근 전국적으로 음독 사고가 잇따른 고독성 농약에 대한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이 금지된 메소밀 등 9종의 고독성 농약을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고독성 농약은 2만여 병이며 사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